이번엔 조영건 서울지검장 사의 소식과 감찰 결과 등에 대해서 최진영 변호사와 사회부 법조팀장 배성준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영건 지검장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조금 전에 전해줬습니다만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볼까요? 일단 사퇴 말씀이라는 이메일을 통해서 자신의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네. 거기에 보면 후배들이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 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단 결과적으로는 본인이 후배들의 어떤 징계 상황에 대해서 네. 물론 본인이 징계를 받지 않았지만 어떤 지휘 감독의 책임자로서 자신이 좀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놓고 고민을 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전격적으로 사퇴 의사를 표명을 했고요. 조금 말은 사실 좀 있긴 있었지만 네. 이른 사퇴 발표에 조금 술렁이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윤석열 전 팀장에 대해서 이제 정직 청구를 이제 발표한 직후에 이제 이뤄진 일인데요. 사의 배경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까요? 네, 저는 이거에 대해서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번에 그 어떤 일부 언론에서는 그 21 하극상 사건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 사상 유례 없이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진 어떤 하극상적 모습을 예. 보였을 예. 때 그 조직을 운영하는 수장으로서는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지 아니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그런 조직을 유지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그 입장이 있을 테고, 또 한 가지는 오늘 결정이 그 윤지청장에 대한 중징계 결정뿐만 아니고 조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정도 있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지난번 그 사건이 있은 직후에 본인이 그 사직을 생각을 하다가 그걸 거두고 오히려 나를 감찰하라라고 해서 예. 스스로에 대한 감찰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 감찰 결과 오늘 사실 무혐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본인 스스로는 명예회복이 됐다는 이런 생각을 또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내부적 명예도 회복했고 또 조직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예. 모습을 보이는 그 두 가지로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본인의 명예도 회복됐다. 그런데 사의를 표명했단 말이죠. 이 사의를 표명한다고 이 사표가 바로 수리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일단 사표를 내게 되면요, 이 총장이 그 사표를 받아서 일단 형식상으로는 법무부가 네. 그거에 대해 결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법무부는 청와대와 의견을 조율을 하게 되고요. 지금 우리 최진정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제 사퇴는 사실 본인 어떤 명예회복 그런 측면도 많습니다. 네. 또 그와 동시에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현재 그 윤석열 지청장은 징계를 받았고 본인은 징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까 책임론이 있었다고도 했는데요. 그런 거 외적으로 정치권에서는 사실 이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죠. 왜 그렇죠. 윤석열 지청장은 징계를 받아야 예. 되고 이 조영건 지검장은 왜 징계에서 벗어나나. 이게 자칫 외부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그 불씨가 될 수 있고 조직을 흔들 수 있는 예. 그런 위험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영건 검사장은 그런 측면도 자신의 사퇴로 인해서 막는 것이 조금 조직을 위해서 좋지 않았나 네. 그런 판단을 한 것도 예.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표 수리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조속한 수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청와대에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이제 최종 결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검사에 대한 그 임면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정치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네. 특히 윤 팀장을 찍어내기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결국 법무부로서도 지금 무혐의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그 조직검장이 법무부와 정부의 어떤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한 그런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각종 징계 중에 면직 결정이 있는데 그거는 그 강제적으로 오는 면직이지만 이거 어떻게 보면 사표란 것은 의원 면직, 그 뜻에 따라 면직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 하지만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면직이라는 차원에서는 어떤 책임을 묻는 것과도 유사한 것이기 때문에 조직 안정 차원에서는 아마 빠른 그 사표 수리가 예상이 된다고 평가합니다. 예. 조직의 안정을 위해서 본인이 결정을 한 걸로 보이는데요. 그 윤석열 지청장의 경우에는 중징계가 결정된 거 아닙니까? 정직이 이제 청구가 됐는데 이러다 보니까 논란이 더 확산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결국 내부 논리와 외부 논리가 다른 것 같습니다. 검찰 자체, 법무부 자체에서는 이런 징계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인사적인 정리가 되고 나면은
다시 특히 이번 주에 이제 검찰총장에 대한 청문회도 있고 앞으로 이제 검찰 수장이 새로 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지휘 라인이 딱 그거에 따라서 정리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검찰 조직 자체는 이제 좀 안정 수순에 들어갈 것이고 그 반면에 이제 정치권 특히 야권으로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무너졌다는 것을 가지고 좀 더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정직 몇 개월인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감찰본부가 감찰위원회를 통해서 보고를 하고 이번에 토론을 했는데요. 결과는 일단 정직을 권고하는 것으로 법무부에 이제 법무부를 통해서 이제 징계 건의를 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 정직으로만 돼 있고요. 구체적으로 몇 개월이다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역시 이 박형철 공공형사부장 역시 같이 징계 대상이 되는데요. 윤석열 지청장의 지휘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감안을 해서 정직은 아니고 감봉이 됐죠. 역시 감봉 몇 개월인지 구체적인 기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감찰에서 검사를 징계할 때도 그 수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번에 정직, 이건 중징계인데 어느 정도 수위에 해당하는 겁니까? 검사를 징계할 때도 법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검사를 징계를 할 때는 검사 징계법이란 것이 있습니다. 검사 징계법에 보면은 징계가 5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중징계로서 해임부터 면직, 그리고 이번에 해당하는 정직이 있고 그거보다 약간 낮은 것이 감봉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약한 것이 견책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크게 5가지 스펙트럼 중에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직 자체를 수행하지 못하고 그 기간 동안 월 봉급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검사로서는 굉장히 큰 징계 중에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감찰본부가 이제 윤 지청장 등에 대해서 징계를 내린 근거 다시 한번 좀 어떤 건지 좀 짚어볼까요? 네, 검찰청 징계법에 보면은 징계 사유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 의무를 게을리한 때 그리고 또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가 있는 때를 이렇게 예로 들고 있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본질적으로 이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청법과 국정원 직원법과 같은 법을 따르지 아니하였던 그 문제와 자기 직 상급자인으로부터의 어떤 수사에 관한 지휘 감독을 보고 의무를 제대로 못했다는 그 의무가 하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국정감사장에서 어떤 하극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려서 직무와 관련된 어떤 문제점뿐만 아니고 직무 외적으로도 어떤 상급자에게 어떤 항명했다는 그런 외형을 보였기 때문에 그 2가지가 아마 모두 징계 사유가 됐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겁니다. 이제 감찰 결과를 법무부에 보고를 하면 공은 법무부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일단 이번에 총장이 지금은 이제 총장이 없기 때문에 길태기 대검 총장 대행이 일단 이 권고를 받아서 법무부에 이 의사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법무부에서는 이제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 징계를 할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되죠. 그렇군요. 네. 윤석열 지청장은 그렇고요. 앞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만 조영곤 지검장에 대해서는 징계 제외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징계 제외 결정을 내린 근거도 있을 텐데요. 어떤 네. 건가요? 일단 조영건 검사장에 대해서는 외압 부분에 대해서 감찰이 이루어졌습니다. 외압과 동시에 이제 수사 지휘에 대해서 적절했는가 부분도 같이 감찰이 이루어졌는데요. 일단 외압 부분에 대해서 감찰본부와 감찰위원회는 감찰 결과 외압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일단 윤석열 지청장이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을 가져와서 이에 대해서 결재를 요구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검토를 하자는 유보하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 입장에 대해서 그렇다면 과연 이것이 외압인가 아닌가가 판단의 근거가 됐었는데요. 일단 법리 검토라든지 내용 검토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수사 지휘권자가 행사해야 될 부분으로 봤기 때문에 이 감찰본부나 감찰위원회에서는 이것을 외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 수사 지휘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윤석열 지청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은 개통사고는 사실 이진한 2차장이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이진한 2차장이 그렇다면 왜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될 때 그걸 제대로 몰랐던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지청장이 은밀하게 진행했을 경우에 그 상황을 잘 인지하고 알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지휘감독을 물어서 부실한 지휘감독을 물어서 징계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금 쟁점을 정리를 좀 해보면요. 윤석열 지청장 경우에는 위임 정결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찰위원회가 판단한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결국은 보통 보고란 것은 업무 시간 중에 가서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이제 본인의 업무를 마치고 네. 조검사장 집에 밤 늦게 가서 1시나 넘어서 술 한잔 한 과정에서 이제 한 2장 정도 된 보고서를 내밀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어떤 두 분의 개인적 관계에서는 저희가 그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지만 우리가 또 업무는 업무기 때문에 업무라고 하면은 업무 절차를 따라서 개통의 보고서가 올라오고 거기에 도장을 찍는 결재가 필요한 건데 그러한 결재 절차가 그 누락됐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어떤 지금 윤 지청장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내부 어떤 논리로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조 지검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그 법조인들은 증거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결국은 이 그 징계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지만 이게 그 전에 최동 전 검찰총장 사건에서 봤듯이 강제 수사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적인 어떤 그 출석하지 않으면 서면 조사를 할 수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둘 사이에 어떤 내부적인 대화를 오간 거를 가지고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출석을 요청을 했는데 아마 제 추측건데 출석을 거부했던 걸로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서면 조사만 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오간 말을 누구와 말이 맞는지를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아마 그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그런 그 어떻게 보면 감찰의 한계가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논란이 됐던 쟁점도 많고요. 검찰 내부에도 파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감찰위원회 판단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말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일단 사실 이번 사건이 촉발됐던 것이 그 이전에 이제 국정원 댓글 수사부터 시작이 됐던 것인데요. 이 과정, 일련의 과정 속에서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검찰. 국정원 댓글 사건뿐만 아니라 최동욱 전 총장이 혼외자 소송으로 나가게 됐었고요. 그 이외에도 이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 지난해 말에는 사상 초유의 검난 사태도 있었죠.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가 거듭되면서 검찰이 사실 내부적으로 조금 피로감을 느끼고 상당히 조직적으로 약해지는 부분을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이번 감사장에서 사상 초유의 이 항명 사태까지 빚어지면서 검찰 내부적으로는 자성의 목소리도 많이 나왔고요. 그와 동시에 과연 검찰이 올바른 길을 걸어왔었던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흔들릴 수가 있었던가라는 자성의 목소리도 많이 나왔습니다. 작년 또 그 지난해 모습을 보면 스폰서 검사부터 시작해서 성추문 검사, 이 조직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사실 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많이 했던 게 사실이죠.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에게는 정말 이 검찰이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가장 신뢰해야 될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신뢰를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검사들 스스로도 전부 다 하나둘씩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성의 목소리도 있었고 스스로에 대해서 검사의 길에 대해서 좀 뭔가 좀 잘못해왔던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이 반성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해서 좀 이렇게 파장이나 이런 파문에 대해서 씁쓸해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또 이번에 이렇게 한 사람은 징계를 받게 되고 또 한 사람은 검찰직을 이제 떠나게 되면서 이것에 대해서도 역시 이런 어떤 검찰 내부의 갈등 그리고 그동안 검찰이 흔들렸던 조직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쳐나가고 개혁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들의 얘기가 많았죠. 감찰 결과는 발표됐지만 논란은 여전하군요. 이제 공은 법무부로 넘어갔습니다. 이 공이 어디로 굴러갈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사회부 배성준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